자, 그러면 지난 편에 말씀드린 명상과 호흡법을 계속 연습하신다는 가정하에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이산화탄소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할 예정인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번 훈련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다이빙을 잘 하려면, 그리고 숨을 오래 참으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명상과 호흡법이 훨씬 안전하고 중요하다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숨을 참는다는 것, 그리고 프리다이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포츠예요. 본인의 운동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한계 아래에 안주해서는 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한계에 무리하게 도전을 하거나 본인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항상 이 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프리다이빙 코스에서는 어느 정도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하는 법을 제시하긴 하지만,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운동 능력과 기본 능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항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연습 환경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항상 본인의 한계를 잘 알고 그 선을 잘 지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담이지만 이제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어떤 신체의 변화나 신체의 이상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 저희에게 와서 의견을 물어봐 주신다는 걸 정말 감사한데, 사실 프리다이빙 강사라는 것은 어떤 협회가 정해둔 조건을 이수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에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시거나 다이빙 후에 혹은 이런 훈련법을 연습하시는 중에 몸에 불편함이 느끼신다면은 절대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거나 인터넷에서 의견을 구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저번 편에 말씀드린 게 이제 몸 안에 남아있는 산소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였다면은, 이번 편에 말씀드릴 내용은 몸에 쌓이는 이산화탄소의 고통과 그 느낌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가 이 훈련법의 기본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숨 처음 참으시면은 1분, 2분 참을 때 아주 막 숨 쉬고 싶어서 죽을 것 같고 불편하고 배에서 뭔가 툭툭 밀어 올리는 것 같고 계속 막 마른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싶은 느낌도 들고 심장도 쿵쾅쿵쾅 뛰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숨을 3분 참는 사람들은 3분 내내 그 느낌을 느끼느냐? 아니에요. 숨을 5분 참는 사람들은 5분 내내 그 느낌을 느끼느냐? 아니에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불닭볶음면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거나 굉장히 늦게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CO2 테이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CO2 테이블 정말 간단해요. 원리는 일정 시간 동안 릴렉스를 충분히 해주고 숨을 참고 다시 릴렉스하고 숨을 참고 릴렉스하고 숨을 참고를 반복해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릴렉스하는 시간 동안, 다시 말해서 숨을 쉬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감으로써 뒤로 갈수록 몸 안에 쌓여있는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배출되기 전에 다시 숨 참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에 익숙해지는 훈련법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한 수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한 2분 정도에서 시작하거나 2분 30초에서 시작해요. 2분이나 2분 30초. 그냥 더 간단하게 그냥 하나를 정해 드릴게요. 2분 30초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분 30초 릴렉스를 하고 1분 30초 숨을 참는 거예요. 1분 30초가 끝나면 다시 2분 15초 동안 릴렉스를 하고 1분 30초 숨을 참는 거죠. 그 다음 2분 동안 릴렉스를 하고 1분 30초 동안 숨을 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부터는 1분 남을 거예요. 릴렉스 하는 시간이. 그때부터는 1분 이내로 줄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분 동안 릴렉스하고 다시 1분 30초 숨을 참고 1분 동안 릴렉스하고 1분 30초 숨을 참고 한 8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훈련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자기의 한계에 도전을 하고 계속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릴렉스하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시작해서 1분 동안 릴렉스하는 8번 중에 1분 동안 릴렉스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숨 참는 시간은 1분 30초가 아니고 2분 정도로 잡아두시면 돼요. 다만 이게 반복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1분 30초에서 너무 쉽다고 해서 그 다음 갑자기 나는 그럼 다음번에는 한 2분을 숨 참는 시간을 2분으로 세팅을 해야겠다 라고 진행하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게 5초, 10초 정도 늘려가는 것 자체가 몸에 부담이 많이 되고 그 난이도 자체가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장 쉬운 코스 2분 30초에서 시작하고 숨 참는 시간을 1분 30초로 유지하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는데 너무 쉽다면 1분 30초에서 1분 35초 1분 35초에서 1분 40초 이런 식으로 5초 단위로만 조심스럽게 시간을 늘려가시길 권해드릴게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방식은 원카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CO2 테이블과 비슷하긴 한데 아마 리차드 원카라는 분이 처음으로 개발한 훈련법으로 알고 있어서 이름이 원카 테이블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CO2 테이블은 한 코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 최소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버디랑 둘이서 한다 그러면은 서로 봐주느라고 1시간 정도는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 케이스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하는 훈련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카 테이블도 이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카 테이블 이제 한 2분 정도 릴렉스 시간을 충분히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숨 참는 시간을 갖되 숨 참는 시간을 정해놓고 갖지 않아요. 2분 정도 릴렉스를 하고 숨을 쭉 참아 가다가 컨트랙션이 오기 시작한다, 숨을 쉬고 싶은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싶으시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버디가 45초를 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몸에 이미 이산화탄소가 쌓여서 숨을 쉬고 싶은 욕구가 나온 이후부터 45초를 더 참고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릴렉스를 갖는 거죠.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CO2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충분히 릴렉스 타임을 갖고 다시 훈련을 하지만 원카 테이블의 핵심은 릴렉스 타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번 숨을 쉬는 것밖에 없어요. 한 타임이 끝난 다음에 길게 한 번 숨을 내쉬고 다시 최대한 많은 숨을 들이마시고 바로 숨 참기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랙션이 오기 시작한다, 숨을 쉬고 싶은 욕구가 오기 시작한다, 그럼 다시 신호를 주고 버디가 45초를 세고 다시 또 한 번 길게 숨을 내쉬고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 다음 코스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한 4번에서 5번 정도 지나가면 혹은 그 이전에 거의 숨을 참자마자 컨트랙션이 올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45초를 버티면서 한번 숨을 쉬고 어떻게든 45초를 버티면서 한번 숨을 쉬고 이런 형태의 훈련이 될 거예요. 나름 굉장히 하드코어합니다. 그리고 도움도 많이 돼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우시다면 그냥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두는 방법도 있어요. 컨트랙션이 오고 난 다음부터 45초가 아니고 처음 2분 동안 릴렉스를 하고 숨을 참고 45초 동안 숨을 참고 다시 한 번 숨을 내쉬고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45초 숨을 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한계와 경험에 따라 숨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CO2 테이블처럼 5초 정도씩만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apnea 워킹 혹은 apnea 워킹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CO2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점점 쌓여가는 이산화탄소에 익숙해지는 훈련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원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인 상태에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하는 고난이도 훈련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격렬한 움직임 혹은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 몸에 이산화탄소가 좀 빨리 쌓이게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훈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훈련법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대단히 위험해요. 순간 기절하지 않더라도 내가 순간적으로 핑 돌아서 쓰러지거나 어디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은 정말 큰 후유증이 남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의 안 해요. 그냥 영상을 쭉 찍다 보니 한번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절대 추천드리거나 이걸 꼭 하셔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apnea 워킹은 간단해요. 일정 거리를 걸어가면서 숨을 참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이산화탄소가 쌓이겠죠? 그리고 컨트랙션이 올 거고 그 느낌을 가지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apnea 워킹아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폭발적으로 근육을 쓰는 운동법이에요. 스쿼트를 한다던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던가 가벼운 달리기를 하면서 숨을 참고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쌓여가는 느낌에 익숙해지는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절대 헬스클럽에서 혼자 하시지 마시고, 사실 세 번째 운동법은 별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훈련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CO2 테이블과 두 번째 원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수영장에서 연습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항상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이빙 버디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혼자서 목욕탕이나 욕조 같은 데서 연습하실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절대 말리고 싶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목욕탕이나 욕조 같은 곳은 체온의 변화가 급격하고 그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나이 좀 있고 몸 허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픽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숨 참는 훈련을 하신다는 거는 정말 자살 시도를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너무 훈련이 하고 싶은데 막 버디랑 만나려면은 한 달을 더 기다려야 되고 주위에 다이빙 하는 사람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CO2 테이블이나 원카 테이블 정도 연습하시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만에 하나 기절하더라도 그냥 다음날 아침에 하고 깨어나겠죠 뭐. 다시 한번 높아심에 강조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훈련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 하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명상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훈련법은 일상생활이거나 혹은 실제 훈련을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거기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와이프와 남편이 같이 다이빙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우리는 서로 봐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저녁마다 반복하시지도 말고요. 다이빙 하기 전에 다이빙하러 왔으니까 훈련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셔서 다이빙 전후로 연습하시지도 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그냥 가볍게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명상이랑 호흡법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앱 하나 추천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마 안드로이드도 있을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프리다이브, 영어로 FREEDIVE, 프리다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앱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기회에 우리 월페이퍼도 한번 홍보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콘이 공짜고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CO2 테이블과 O2 테이블 예시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자기가 원하는 훈련법 수치를 따로 입력해서 자기만의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연습을 하면서 테이블이 계속 바뀌겠죠. 새로 테이블을 만들어가면서 자기 실력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앱이라 엄청 추천드립니다. CO2 테이블 연습하실 때는 이 앱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O2 테이블 잠깐 말씀드린 김에 O2 테이블 설명까지 좀 드리자면은, O2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CO2 테이블과 비슷하게 진행을 하되 릴렉스하는 시간은 고정을 시켜두고 숨 참는 시간을 늘려가는 훈련법이에요. 이 CO2 테이블이라는 것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에 쌓이는 이산화탄소에 익숙해짐으로써 컨트랙션을 늦게 오게 하고 우리가 숨 참는 시간을 늘려간다는 그런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O2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딱히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라 그냥 간단하게 그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요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제가 봤을 때 프리다이빙에 새로 관심을 갖고 저희 영상을 통해서 프리다이빙을 처음 이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프리다이빙을 배우시려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아심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CO2 테이블이나 원카 테이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고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명상이나 호흡법에 비해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명상이랑 호흡법이 훨씬 중요하고 그 명상이랑 호흡법을 통해 정제된 이게 되게 사이비 종교스럽긴 한데 정제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훈련을 했을 때 성과가 많이 나오는 거라 1편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CO2 테이블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다이빙 하면서 CO2 테이블 한 날이 손에 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숨을 굉장히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다만 저는 명상이랑 호흡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CO2 테이블이 안 중요해서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고 저희는 워낙 다이빙을 자주 하기 때문에 해외 나와 있으면 거의 매일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그게 평소에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만큼 CO2 테이블보다는 명상과 호흡법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다시 한번 항상 안전하고 조심해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